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연휴는 아니고. 예. 오늘 하고 사실은 뭐 내일 산지 이런 부분은 그 하나의 분량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점동면 처리 오치로 개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역, 지구, 구역, 권역의 의미, 뭐 쇼츠로 뭐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할 거고, 농지민원 사례집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이 농지 전용 제한 시설,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이게 좀 부족해서 이게 상수원 관리 지역이죠. 저번에 물어봤거든요. 240평. 이게 어디 있냐?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법상 도로, 그리고 상수원 관리 지역,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성장 관리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숙제 검사부터 할까요? 성장 관리 방안.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잘 하셨어요. 뭐 필사 해보니까 새롭잖아요. 네. 뭐 학교 다닐 때 깜지 숙제 내주는 선생님들 있었어요. 그죠? 네. 제일 싫었어, 제가. 깜지 숙제가. 나는 눈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글씨가. 근데 깜지를 한 장을 쓰려고 하니까 힘들지. 여기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성장 관리 방안이란 말은 이제는 안 써요. 성장 관리 계획. 네? 저는 필사 숙제할 때 제가 고쳐서 썼어요.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쓰는 거죠.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점은 용어를 정확한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정확한 용어를 써주셔야죠. 제가 여기 광주에 왔을 때 뭐라고 해야 돼? 떴다방, 뽐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많았어요. 하고 물건이 시작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돌고 돌아서 와요. 네, 뭐 그런 경우. 네. 하여튼 필사 하시느라고 고생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계속 써요. 네, 계속 써보거든요. 뭐 제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또 여러분들이 상위 1%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견, 기럽계라고 얘기하는 노견, 측도, 부채도로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노견의 기럽계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고 규칙에 나와 있고 나머지 측도하고 부채도로는 접도구역 관리 지침 거기에 정확한 용어가 나와 있어요. 측도는 본선에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본선 도로의 그 접근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 주변의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측도인 거고. 그 다음 부채도로는 본선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선 도로가 개설이나 확장됨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또 마을이나 농경지 등이 단절되는 경우에 그 소통 목적을 위해서 개설되는 게 부채도로예요. 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되고 고시된 도로죠. 뭐 제가 다 띄워놨어요. 농지법에 대한 거. 점동면 처리 한번 볼까요? 음. 50, 네? 575? 네, 575. 네. 좋은 물건이기도 하고, 재미난 물건이기도 하고, 갖고 오셨는데요. 한번 보죠. 일단 줄여서 노드뷰 없애고요. 점동면 처리가 이게 이제 그 여주 IC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점동 쪽으로.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남한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그 유명한 청미천. 청미천이 이렇게 흘러서 남한강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인데 이제 뭐 점동면 그 여주 시내에서 점동면 가기 전이에요. 이게 구도로고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도로. 네? 그렇게 되겠죠.
37번. 자, 37번이니까 뭐예요? 37번 국도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면,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길이 없어요. 그죠? 위치는 어디 대충 알겠어. 그죠? 그러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볼까요? 진짜 좋은 세상이. 지목은 답이고요. 농지, 전답 과수원. 지목에 상관없이 전답 과수원은 농지입니다. 네. 2030 면적은,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불편한 것들은 없어요. 배추시설 설치 제한 지역. 배추시설 설치 제한 지역은 뭐라고요? 1일 2톤 이상, 그 다음에 20톤 미만.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공장할 거 아니면 뭐 상관없어요. 하루에 뭐 2톤씩 배출하는 데가 있어요. 2톤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예. 그죠? 나머지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고 좋잖아요. 근데 불편한 진실. 길이 없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저도 답사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자, 길을 낼 수 있는 방법. 길을 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요? 국어를 크로스한다.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던져보세요. 그렇죠. 국어 점용. 국어 점용도 있을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매입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아필지를 매입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다른 건 없어요. 네. 아니면은, 세 번째 방법도 있다. 도시계획 도로가 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본다. 네? 그죠? 여기 도시계획 도로가 나겠어요? 안 나겠지? 자, 첫 번째, 그럼 그냥 그 물리적으로 국어를 한번 보는데, 다음 지도에서 보시자고요. 물이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예? 물이 안 흐른다고요?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니까 이 모양이 생겼겠죠. 여기에 지금 국어가 이것만 있을까요? 불편하네. 잠깐만 볼게요. 물이 안 흐르는 국어도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이런 것도 국어잖아요. 예? 이거 국어 아니에요? 예. 물 안 흐르잖아요, 여기.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물이 안 흐르는 국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용도 폐지는 안 됐지만 현황이 폐천인 거예요. 폐국어인 거고. 그런 것들을 내가 신청해야지 나라에서 알아서 당신 길이 없고 옆에 폐국어가 있네? 아니 폐국어가 있네? 그럼 폐국어 용도 폐지해. 이렇게 얘기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는 연결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국어잖아요. 그죠? 맞아요? 없어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뭐 방법이 없어. 그럼 여기인데 이쪽인데 지금 보시니까 뭐 여기까지는 지금 도로예요. 저는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는 도예요. 네. 도자. 도로 지목이 도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알겠지만 나라 소유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할 때는 뭐 폐국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닌데 제일 좋은 것은 534-4번지 534-4번지하고 이제 봐야 돼요. 또 이쪽에서 분할돼서 이 사람 거면 뭐 이 사람은 절대 안 해주겠지만 이 주변에 토지 조소를 해서 종으로는 못하지만 횡으로는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일 가까운 쪽으로 해서 이 사람도 좋겠죠. 너도 땅 좀 내놔라. 어차피 맹지 같이 탈출하자.
응?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뭐 싸게 사셨겠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라고 길을 낼 수 있는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목적의 사용, 용도 폐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에서 앞에 땅 사는 거죠, 뭐. 그래도 이건 뭐 개연성이나 있죠. 아주 막 한참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예. 뭐 맹지는 길이 붙어 있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런 우문에 현답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직접 만나봐야지. 앞에 사람 만나봐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가지고 내가 수지 분석을 해봐야죠. 자, 내가 앞에 6m짜리, 6m 도로를 개설할래? 4m 도로를 개설할래? 당연히 6m를 개설해야죠. 내 진입도를 6m로 확보하면 내 땅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6m로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 땅의 가치를 높이는 거지. 6m면 뭐예요? 공공용 도로의 시설 기준은 충족하잖아. 차가 교행을 하고, 뭐 들어오는 공공용 도로에서 진입도로가 예각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큰 차들은 반대편 차선 물고 크게 돌아서 들어와요. 40피트 트레일러, 그러니까 세미 트레일러 들어오면 끝인 거지, 뭘. 게임 끝이지 뭐. 뭐 40피트 트레일러가 들어오는데 뭐 집 짓고 못 살겠어요? 우리 광주시 규정도 진입도로가 6m면 뭐 다가구나 다세대. 나중에 개발 압력이 높아졌어요. 공장들이 밀려가. 처음엔 창고 지었지. 그러다가 이제 뭐 또 도시화되면 그런 데가 바로 뭐 태전동이나 목동이나 직동이나 그다음에 저기 오포 그런 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동면 처리는 뭐 저보고 어떻게 해달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용역을 주세요. 제가 거기 가서 막걸리 계속 먹을게, 앞에 노인네들이랑. 예? 예. 뭐 친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어르신 힘드신데 계속 농사 지실 거예요? 응? 어르신 계속 해야지 뭐. 힘드시죠? 농사 짓고 있으면 막걸리 받아갖고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힘들으시죠? 예. 어르신 할 게 없어서 못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소일 삼아. 응? 여기도 뭐 이 앞에 도로가 토지 밸류맵이나 디스코 보시면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1분인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퀴즈예요, 퀴즈. 지역, 지구, 구역, 권역의 차이. 어떤 경우에 지역이란 표현을 쓰고, 어떤 경우 지구란 표현을 쓰고, 어떤 경우 구역이란 표현을 쓸까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게.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보면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시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 계획관리 지역, 미관, 지구, 문화재, 보호 구역, 그 다음에 또 경관, 지구. 어느 경우에는 지역이라는 말을 쓰고 또 어느 경우는 지구라는 말을 쓰고 어떤 경우는 구역이라는 말을 쓸까요? 자, 지역은 대상이 땅인 거예요. 땅, 토지. 그 다음에 지구는 건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아파트 지구 이렇게 얘기하지 아파트 지역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건물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구역은 토지와 건물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사람의 행위.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는 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거, 결국엔 사람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해 가셨어요?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확한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표현을 할 때 잘 찍어야지. 뒤에다 지역이란 말을 붙일 건지, 지구란 말을 붙일 건지, 구역이란 말을 붙일 건지. 이제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땅에 대해서 거기서 축사가 안 된다는 얘기고, 또 거기서는 축사뿐만 아니라 동물들 키우는 거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위 자체도 규제를 하니까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덤으로 이제 권역, 권역은 뭐냐면 그 2개 이상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우리 자연보전권역은 광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주도 있고 이천도 있고 양평도 있고 권역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됐습니까? 네. 뭐 땡겨서 우리 농지민원 사례집, 아까 먼저 오신 분들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하는 거 농지전용 제한시설하고 그다음 용도 변경. 여러분들이 뭐 실무에서 경험은 하는데 잘 명확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농지 전용 제한 시설이고 용도 변경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거고, 예. 그 전에 이제 농지민원 사례집은 그 외의 거는 뭐 저보다도 여기 농지민원 사례집하고 더 친하게 지내세요. 옆에 딱 놓으시고, 그냥 심심할 때 보시고, 뭐 저처럼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이유가 어디냐면 그런 날짜가 나와요. 네? 날짜가 이거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한 번 듣고 다 기억하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반복적인 것은 뭐 81년도 7월 29일 뭐 이런 거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날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법 시행일, 법은 우리 국민한테 불리한 것은 소급 적용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런 얘기예요. 유리한 건 소급 적용하지만 불리한 건 소급 적용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농지법이라는 것은 제한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상공이나 그다음 도시계획 시설 예정 부지, 예?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 가서는 농지증을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돼. 자격 목적으로 취득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개발진흥지구로 편입된 경우 날짜가 명시돼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알아야 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개사는 원칙과 예외만 알면 되지만 전문가는 예외의 예외를 알아야 된다고. 그게 바로 그 날짜인 거예요. 그 이후에 편입이 됐다. 그럼 농지증을 안 받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농지민원 사례집 잘 보시고요. 되셨어요? 뭐 농지 보시면 농지 보존금,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면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감면이. 네? 그리고 농지를 우리가 전용할 때 농업용 창고 많이 하죠. 네? 농업용 창고 하시면 안 돼요. 농업용 창고는 말 그대로 내가 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농업용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놓으면 그 자체가 농지법 위반이에요. 응? 그러니까 처음에 농지 전용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설계 사무실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보는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요. 여러분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바 요번에 농업용 창고를 하나 짓겠습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신청한 거야. 그리고 나서 농업용 창고 지어갖고 임대 놨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부정하게 허가받은 거지. 부당하게 허가받은 거지. 거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가끔 가다가 경기도나 재원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일제 단속해요. 네. 하남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사,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재배사나 이런 데서 매번 단속하잖아요. 네. 이제 계속 해보게 냅뒀다가 한 번에 재원을 확 걷어들든지 세금을. 자, 그래서 뭐 저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산지 유통시설 같은 거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들. 요즘은 이제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지 유통시설. 그런 것들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농업용 창고는 말 그대로 내 창고로 쓰는 거예요. 내가 농사 많이 지어서. 그래서 농지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잖아요. 응? 우리가 농림지역에서 농지법에서 건폐율 몇 프로입니까? 농림지역? 예? 생산관리, 보존관리 20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농업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몇 프로까지 해줘요? 50%? 60%. 예.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 일이 없는 거야. 그죠? 바닥으로 까는 거지. 농기계로 위로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조항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친절하게 우리 교재에 그 광주시 조례도 있어요. 도시계획 조례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 뭐 되게 까다로워졌죠. 제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까다로워지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은 농사꾼이에요. 평생 농사만 지신 분. 이제 뭐 농지연금 제도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상 농지연금 잘 안 해요. 알아도 안 해. 응? 나중에 내가 연금 타다가 죽으면 농지를 국가에다 이렇게 한다. 좋은 제도예요. 아주 좋은 제도야. 근데 그거는 어떤 그런 서양의 우리하고 정서가 안 맞아. 우리하고 정서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이제 우리는 한정치산 얘기하죠. 옛날에 뭐 금친산자 이런 거 있지만 내 자식 부족하면 껴안고 안고 감싸지 대놓고 바보라고 낙인 찍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서가 안 맞는 거야.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웠던 뭐 한정치산, 뭐 지금 후견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외국 그게 필요해. 예. 우린 정서 안 맞고 내 주변에는 그 자식 뭐 이렇게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이렇게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시시하지. 내 자식 부족한데. 이런 거죠. 똑같은 제도 그런 거예요. 농지연금 있어도 안 돼. 결국에는 뭐야? 농민이 내 땅을 팔고 싶을 때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못 파는 거야. 수요자를 제한시켜 놨으니까. 결국엔 피해가 농업민들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할 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양도세 감면 8년 자격, 뭐 대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지능구역 해제 조건은 뭐 잘 나와 있어요. 그 짜투리 땅. 근데 짜투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도로나 그다음에 철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갑자기 산이나 하천이 생기진 않잖아요. 아, 운하 같은 건 생길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고 도로 같은 경우. 예. 일반적으로 8m 이상 도로 생기면 단절이라고 봐요. 예? 예. 이렇게 보시고 뭐 영농조건 분리농지나 한계농지는 뭐 잘 보이시죠?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